자, 봅시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그 교재를 보시면 기출문제는 16년까지밖에 없죠, 분명히. 특별하게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을 할 때 우리가 16년이지만 사실은 지금 2개년이 없는 거예요. 17, 18년이 없는 겁니다. 19년은 지금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3년치를 뺄까 했어요. 마지막에 이거 파이널로 몰아버리려고. 몰아가지고 최근 기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빼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2개년만, 올해는 어차피 책을 만들지 좀 늦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랑 작년까지 하면 2개년은 마지막에 시험 보기 바로 전에 기출문제로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기출 정리할 때 쓰기 위해서 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거 제 오래됐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포함해서 3년을 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빠지는 것들이 더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때는 2018년, 그 다음에 2017년 이 기출문제만 가지고 마지막으로 유형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몇 시간이면 끝나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출은 2016년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자, 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에 보면 지금 이론이 좀 있죠? 이론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짧게 나왔다는 거 보이시죠? 기본서에 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는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언어 일반론입니다. 언어 일반론.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야기 쭉 나와야 돼요. 언어 일반론은 뭐가 나와? 기, 자, 사, 역, 분, 개, 추가 나오는 거죠. 기는 기, 호성, 자, 의성, 사, 회성, 역, 사성, 분, 절성, 개방성, 추상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호성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는 무엇과 무엇이다? 의미와 뭐가 있는 거예요? 형식이 있는 거죠. 음성 형식과 의미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절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맞아요. 야이씨, 이렇게 끄떡끄떡하면 어떻게 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래, 진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기호성이 아니고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의성을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끄떡끄떡 하고 있으면 어쩌란 얘기야? 근데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씹으려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왜 이렇게 슬픈 예감을 안 틀릴까, 도대체가. 자, 기호성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와 음성을 뭘로 나타내는 거? 기호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호하면 글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그림 같은 것도 있죠. 도상기호라고 해서 도로 교통 표지판 같은 것들 또는 지도, 이거는 말 대신에 무엇으로? 그림이나 어떤 기호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장실 가면은 치마 모양이 있는 건 말로는 여긴 여자 화장실입니다 라는 글 대신에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지도에 보면 뭐가 있죠? 꼭다리 이렇게 달린 게 그려져 있으면 이곳에서는 무엇을 한다? 배농사를 하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곳에서는 뭘 하고 있다? 논농사를 하고 있다라는 기호를 나타내 주는 거죠. 도로교통판 보면 뭐가 돼요? 돌이 똘똘똘 떨어지는 거 보이면 뭐가? 낙석이 떨어지는 곳이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기호성입니다. 됐어요? 안 되세요? 그냥 아무거나 막 끄떡끄떡 하지 말고. 자, 자의성. 아까도 했지만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무엇이 없다? 필연적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의미는 모든 나라에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무엇에는 음성은 나라마다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떤 음성을 내뱉습니까? 모쏠? 다 모쏠이에요? 장래희망이 수녀님? 신부님? 뭐라고 내뱉어요? 사랑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I love you. 프랑스에서는요? 주댐무. 일본은요? 오하이니. 그럼 오하이니가 어디 거지? 중국 거. 아이시대로. 아우, 참 그런 것만 잘하네. 이 사람이 참 잘 살아.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의성하고 이 기호성을 음성과 의미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근데 음성과 의미하니까 자의, 기호 막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런데 자의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음이어와 무엇도 유의어도 뭐가 된다? 자의성입니다.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도 자의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의성이 가장 약한 거죠, 이것도. 왜냐면 우리나라 고양이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고양이 어떻게 울어요? 야옹. 일본 고양이는 미음. 근데 가만히 들으면 우리나라 고양이 야옹 안 하죠. 어떻게 미암 뭐 이러죠. 아, 고양이 안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미음 이렇게 소리 난단 말이에요. 가만히 듣면 똑같아요. 음성도. 그래서 자의성 각각은 다르게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으면 유사하잖아요. 우리나라 강아지도 어떻게 지죠? 개는 멍멍. 외국 개는요 버버. 근데 우리나라 개도 살찌게 가면 뭐 이러죠. 무락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닭은 우리나라 닭은 꼬끼오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꼬꾸로 꼬꾸꾸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닭 소리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 들어? 꼬꾸꾸꾸 이래서 들려 안 들려? 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약하다? 자의성이 가장 약하다. 여기에 뭐 또 자의성이 있습니까? 역사성도 자의성이 있습니다. 자, 사회성. 사회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불역성이라 그러죠. 언중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바꿀 수가 없단, 개인은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우리는 약속했는데 분필이라고 약속했는데 나는 이거 분필 싫어. 나는 이거 자동차라고 할 거야 라고 어떤 개인이 바꾸면 야 분필 갖고 와봐 하면 뭐 갖고 와야 돼요? 자동차를 갖고 오죠. 또는 야 분필 좋지 않니? 근데 난 분필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무엇이 안 됩니까? 언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성은 언어는 언중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누구의 힘으로는? 개인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역사성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누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쓰고 새로운 걸 사용하게 되면 바뀌는 불역성 대신에 가역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성장되기도 하고 사멸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생, 성장, 사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여러분들 사멸은 아예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엾다가 뭐죠? 어여쁘다는 뭐죠? 어여쁘다? 어여쁘다 우리 지금은 예쁘다의 개념이죠. 근데 예전에는 뭡니까? 어여쁘다가? 가엾다 불쌍하다 뜻이 지금 바뀌어서 뭘로 된 겁니까? 예쁘다로 바뀌어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 됩니다. 그런데 산하고 가람 같은 거 있죠. 가람이 뭐죠? 강, 매는 산. 그런데 이건 아예 사멸이 돼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 뭘로? 강이나 산 이렇게 바뀌어 버리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역사성이 되고요. 분절성이 뭡니까? 원래 모든 것은 자연적인 것들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마치 이럴 것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나누어 버린 걸 분절성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턱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턱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턱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턱이에요? 아, 이게 남자들 수염 나는 곳이 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염 여기까지 납니다. 여기 눈 밑에까지 수염 납니다. 그럼 이 사람 턱은 여기인가? 아니잖아. 그럼 수염 안 나는 남자도 있잖아요. 턱 없어요? 없어? 또 여자들은 턱이 없는 건가? 아닌가? 저희도 매일 깎아요. 막 이런 말 하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턱이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만져지는 것을 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바로 0.0001mm 옆에는 턱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잘라버린 걸.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분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개방성이 다른 이름은 뭐죠? 창조성이죠. 우리는 무한한 언어, 단어 또는 있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새로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창조성이라는 겁니다. 개방성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추상성은 뭡니까? 요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들. 추상성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대상들에서 뭘 뽑아내는 거? 공통된 속성을 뽑아내는 게 추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문제풀이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은 이제 황당해하는 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똑같이 할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가 10만 원을 주고 꽃을 사오라고 하면 꽃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2시간 줄게, 2시간. 왜? 왜 없어? 그죠? 꽃은 구체적인 게 아니죠. 장미꽃을 사와라, 튤립을 사와라, 백화꽃을 사와라, 안개꽃을 사와라 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꽃 하면 사올 수가 없습니다. 왜? 꽃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꽃이라는 건 추상성을 가진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공통된 속성이란 얘기예요. 근데 꽃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존재해요? 장미, 백화, 튤립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화, 장미, 개나리, 진달래를 총칭한 총칭어가 꽃입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총칭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언어의 구조성입니다. 구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무엇과 무엇 사이에는, 언어 사이에는 서로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예전에 우리 중세국어에서 아래 하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음 조화가 파괴가 된다거나 또는 아가 분화되면서 아, 어, 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의 단어들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뭐가 된다? 긴밀하게 무엇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구조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조성이 뭡니까? 자, 음어는 최상의 단위예요? 최하의 단위예요? 언어의 최하 단위는 음운이죠. 최하 단위의 음운은 무엇은 될 수 있지만, 하나의 무엇은 될 수 있지만, 구성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무엇은 될 수 없다? 구조는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문장과 문장이 모두 이루어지면 담화라는 게 있겠죠, 분명히. 자,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라고 할까요? 어절이라고 할까요? 아, 물론 여기 문장도 있지만 많이 쪼갤 수 없으니까 어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죠? 철수 플러스 뭐가 됩니까? 밥 플러스 뭐가 돼요? 을. 여기는요? 먹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먹 플러스 뭐가 돼요? 어절 다음에 내려와야 되는 게 뭐야? 단어. 단어 단위로 가면 먹는다. 근데 형태소로 가면요? 철수가 밥을 먹 플러스 뭐가 되죠? 는 플러스 다가 되는 거죠. 여기 형태소 밑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음운이 있죠. 음운이 되면 뭐가 되죠? 치읓, 리을 이런 식이죠. 그러면 얘는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모여서 하나의 형태소의 철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단어. 얘가 모여서 어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음운은 뭐는 되지만 구성 요소는 되지만 뭐가 안 돼요? 구조는 안 돼요. 그럼 형태소는요? 구조가 되면서 뭐가 돼요?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왜? 음운이 구성 요소니까. 단어는요? 구조도 되고 구성 요소도 되죠. 구조도 되고 구성 요소도 되죠. 그런데 가장 큰 단위인 뭐네? 다만은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없어? 그 위는 없으니까 구조가 될 뿐 뭐는 되지 않습니까? 구성 요소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음운이란다. 구조성에서는 음운은 뭐는 될 뿐 구성 요소는 되지만 뭐는 안 된다? 구조는 안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되고요? 구성 요소도 되고 무엇도 된다? 구조도 된다. 단 최하단위 음운이 이렇다면 최상의 단위인 무엇을
다만은 무엇은 구성 요소는 안 되고 무엇만 된다? 구조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꼭 세 가지는 기억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왜? 최하, 가장 작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음은 형태소, 하나 더 단어라는 게 있었죠. 음운이 뭐죠? 여러분들? 말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죠. 맞아요, 안 맞아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우리 음운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절 음운과 무슨 음운이 있다? 비분절 음운이라는 게 있다. 분절 음운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음으로 보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시옷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살. 설날 때 많이 먹어서 이제 빼야 될 살. 비읍을 놓으면요, 발. 그 다음에 미읍을 놓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말. 뜻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건 뭐에 의해서 나눈 겁니까? 음운 중에서 분절 음운 중에서도 뭐? 자음에 의한 거죠. 그럼 모음에 의한 것도 있겠죠,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있다면 아를 넣으면 발이 되는 거고요, 어를 넣으면 벌이 되는 거고요, 우를 넣으면 불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분절 음운인가요? 분절 음운인가요? 분절 음운 중에서 자모음이죠, 지금. 비분절 음운 같은 경우는 뭡니까? 똑같지만 하늘 눈이 오니 눈을 보자 이런 식으로 소리의 고저장단에 의한 거고요. 그럼 형태소가 뭡니까, 여러분? 뭐를 가진 이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 그러는 거죠. 보세요. 뭐 어떻게 작은 단위죠? 뭐가 가장 작은 단위예요?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홀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말, 즉 단어가 되는 거죠. 홀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큼은 좀 기억해둬라. 왜? 가장 작은, 최소 단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세 번째, 언어의 기능입니다. 언어의 기능을 보면 8가지 첫 번째 무슨 기능? 표현적 기능, 두 번째 정보 전달의 기능, 세 번째 지령, 네 번째 칭교, 다섯 번째 표출, 관어, 미적,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 또는 정보 보존의 기능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랬을 때 표현의 기능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을 무엇할 수 있는 거? 비춰줄 수 있는 기능. 그게 바로 표현 기능이고요. 간단한 거죠, 이거는. 근데 정보 전달 기능은 뭡니까? 비슷하지만 논리적이고 지적인 내용을 무엇해서? 기호화해서 이야기에 전달하는 기능이고요. 지령적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지령적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로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춥지 않아? 에어컨 좀 킬까? 라고 얘기했으면 이거 무슨 기능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 에어컨 켜요, 안 켜요? 켜. 그럼 무슨 기능? 지령적 기능이 되는 거죠. 밥 먹으러 갈래? 근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럼 밥 먹으러 갈래? 했으면 뭐가 돼야 돼요? 움직여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지령적 기능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령적 기능은 무슨 또 뭐가 있습니까? 직접과 간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직접적은 이렇게 면대면으로 하는 거고, 간접적 지령 뭐가 있어요? 표, 선거, 포스터 같은 것들이 있었죠. 붙여가지고 선진국 국민은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행동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면대면은 아니지만 그럼 딱 보고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가게 되지만, 그렇죠? 그게 바로 지령적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친교적 기능이 뭐죠? 다른 말로는 사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 뭡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뭘 위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보다는 관계 설정이 중요한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오랜만이다 하는데 야 뭐가 날씨 좋아? 안 하겠다는 얘기죠. 또 왔는데 선생님이 뭐 설날 지나서 왔는데 반가우면은 아우 뭐 식사 가서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그지야? 못 먹는 집이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친구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교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됐죠? 표출적 기능, 특별한 표현 의도나 목적 없이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고요. 관어적 기능, 언어가 언어끼리 관계하고 있는 기능, 춘부장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빙장, 빙모,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 기능은 정서적 쾌감을 위해 주는 거, 보통은 문학작품, 음악, 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보통 나타내는 거고요. 정보 보존의 기능은 요즘에 이 정보 보존의 기능이 좀 많죠. 왜냐면 우리는 동영상도 보존하죠. 정보를. 또 음성도 보존하죠. 문자도 보존하죠. 언어를 통해 지식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무엇만 정보 보존의 기능에 해당했습니까? 문자만. 왜냐면 글자 쓰는 것밖에 없지만 요즘에 동영상 많이 하잖아요. 음성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 보존 기능이 좀 넓어졌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됐죠. 그나저나 설날 잘 지냈어요? 잘 보냈어? 밥 먹다가 뉴스를 봤는데 보니까 노량진이 나오더라고. 공시생 나와가지고 안 내려간다고. 얼마 안 남아서 열심히 할까요? 왜 꼭 그런 것만 설날에 보여줘야 돼 도대체? 맞잖아. 갔다 왔어요? 노량진이라서? 갔다 왔어? 왜? 누가 보면 북한에 집이 있는 줄 알겠어. 갔다 왔어? 얼마나 갔다 왔어? 며칠 갔다 왔어? 당이? 왜 공시 공부하면 집에 가면 안 되나? 서러운 것보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라도 한번 먹고 오면 안 되나? 괜찮아서? 어차피 집에 가서 먹거나 여기서 먹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부르주아입니다. 설날에 먹는 음식과 여기서 먹는 음식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면 부르주아죠. 그죠? 설날에 엄마 아빠가 가출하셨어요? 왜 집에 안 계세요? 설날에 어디로? 외국으로? 자식이 얼마나 싫었으면은. 근데 이게 우리는 설날 되면 조금 추석이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설날 되면 지출이 너무 많잖아. 처음 보는 사람도 막 와서 또 친구도 요즘에 막 애들 데리고 오면 안 줄 수 없잖아. 설날 갈 때는 애들 왔는데 이쁘다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잖아. 설날에는 단돈 10,000원을 주든 아니면 친하면 50,000원을 주든 이렇게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친구들도 의도치 않게 애들이랑 이따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꽤 많더라고. 나중에 얼마 썼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렇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모님 세대가 못 먹은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먹으라 그래. 근데 정말 설날 되면 음식이 아주 먹기 싫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침 먹고 그냥 한상 가득. 또 집에서만 먹으면 그러면 참을 수 있는데 가야 될 곳이 여러 군데니까 가는 족족 먹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옷에서 막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설날도 이거를 어릴 땐 좋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없어져야 되지 않나. 너무 이기적인가? 설날도 한 5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그냥 방송으로만 오늘 쉬는 날입니다 이러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그나마 가족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또 황당한 뉴스도 하나 듣고 누가 1월 1일은 왜 설날이 아니냐고 헌법소원 냈다고. 왜 구정만 쉬냐고. 자기네는 신정을 하는데 1월 1일 설을 하는데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잖아.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냈나 보다. 저 사람도 참 사회성 없다. 절대 다수가 하는 거를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그죠? 자, 갑시다. 네 번째. 언어, 문화, 사회관계입니다. 언어, 문화, 사회관계.
자, 일단은 언어, 문화, 사회 관계에서 언어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를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문화권마다 그 단어가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문화권이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은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특히나 쌀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면 어떤 단어가 분화되어 있을까요? 쌀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분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농경 문화라기보다는 목축과 그런 것들이 많다 보면 밀이죠, 밀.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라이스라고 끝내지만 우리는 쌀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나누기도 하죠. 햅쌀, 좁쌀, 먼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눈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눈이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죠. 동남아에서 그냥 눈은 눈밖에 없어요. 왜?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눈이 오니까 무슨 한방눈, 쌀락눈 이 정도도 나와나와서 있죠. 쌀락눈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소금 같은 것이 그냥 따닥따닥따닥 떨어지는 거고, 우박하면 자, 손톱만한 것이 막 떨어지는 거고, 한방눈 하면 소리 없이 조용히 싹 내리는 눈이죠. 진눈깨비 하면 바람이 있어 흩날리는 눈. 근데 에스키모 같은 경우는 1년 12달 계속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뭐 쌓이는 눈과 안 쌓이는 눈을 다시 구분하고 거기에다가 또 눈의 종류를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화에 따라서 단어를 무엇할 수 있다? 달리 구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대가족이죠. 됐죠? 유교 문화와 대가족 문화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가족 사회다 보니까 공동체 개념인가 아니면 개인적 개념입니까? 공동체 개념이 발달했죠. 그래서 나보다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우리 아빠 또는 우리 마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외국 사람들이 할 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친구 초대해놓고 우리 와이프 하면 와이프가 공유의 대상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이 와이프지. 그렇잖아. 내 와이프잖아요. 그 다음에 집도 누구지? 마이 하우스지.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들이 집을 살 때 돈 일절 보태지도 않은 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 이러죠. 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분이 있어요? 없는데도 우리 집이잖아. 아빠 집 해요? 우리 집 해요? 지분이 없는데 왜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공동체 사회, 대가족 사회에서 나온 거죠.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유교와 대가족이 함께 하다 보니까 뭐도 호칭어도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솔직히 호칭어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명절에 가면 호칭을 다 모르니까 그냥 조용합니다. 안 불러요, 일부러. 답답하면 그냥 애 시키면 되니까. 호칭이 어렵잖아요. 근데 외국은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좋을 것 같아. 다 엉클이잖아요. 아니면 이름 부르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름 부르면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이니까 그건 좀 그런데 삼촌이면 삼촌인데 뭐 백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냥 호칭도 그런 거에서 나왔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교문화다 보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좀 뭐하다고요? 비하하는 발언들이 좀 있고요. 남자는 좀 존귀하는 발언들이 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미망인.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니? 이런 의미로서. 또 뭐가 있습니까? 처녀작 같은 것들. 왜냐면 그러면 총각작도 있었는데 처녀작의 뜻이 뭡니까?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는 처음 나온 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좀 안 좋을 때는 여자의 이야기를 좀 많이 붙이죠. 그래서 이런 연놈들입니까? 놈년들입니까? 연놈들이죠. 안 좋은 건 여자가 먼저 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남자가 앞에 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부형, 학부모 모임. 학교는 거의 99%가 우리 때만 하더라도 99%라기보단 거의 100%가 누가 갔을까요? 엄마가 학교 모임에 갑니다. 근데 학부형 지합이 붙여다가 형이에요. 그러니까 가기는 엄마가 가는데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우선? 남자 우선이니까 아빠 형이죠. 그거 막 이건 아니다니까 학부모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아빠 가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남자 우선. 근데 여기서는 하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 있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 땅이야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질문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닌 거는 같고.
요즘에 괜찮아요? 남자가 와서 딱 사귀는데 남자는 하늘이고 너는 땅이야 이러면 그래? 너 하늘 해라 이렇게 그럼 무시 수준이고 원래 남자 하늘 여자 땅은 원래가 맞는 겁니다. 이거 음양오행에서 나온 거죠 사실은. 곡식을 기르는 게 뭐죠?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이 곡식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씨앗이 트고 점점점 자라는 건 땅이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하늘에서 뭘 줘야 돼요? 비도 주고 눈도 주고 햇볕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여는 하지만 키워내는 건 뭐예요? 땅.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가 우리가 먹을 때까지는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양오행은 여자가 애를 이 뱃속에서 잉태하잖아요. 이게 땅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씨를 주고 그러니까 하늘인 거죠. 근데 이놈의 조선시대에 와서는 남자가 위에 있어 라는 개념으로 변질되면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 어디 여자가 그러잖아요. 요즘에 만약에 그런 남자가 있으면 아까식으로 그래 너 하늘 해라. 하늘 하니까 나가라. 도장만 찍고 가라. 이렇게. 요즘에 좀 시대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종이 좀 잘못되게 변질되어 있다라는 거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무엇이 발달되어 있죠? 장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장도, 고추장, 된장, 쌈장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외국에서는 전혀 이해 못하잖아요. 됐죠? 치즈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치즈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치즈는 치즈 하나 있는데 이제 점점 외국 치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모짜렐라 치즈 또 뭐가 있어요? 체다? 또 뭐가 있죠? 나나 여러분이나 아는 거라고는 두 개 끝났으니까 또 여러 가지 치즈가 있더라고 보니까 난 치즈 이름도 어렵던데 또 그런 게 있겠죠 그 나라에서는. 두 번째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거 잊을만한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언어와 무엇의 관계? 사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느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위론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언어가 뭐에 영향을 주는 경우?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언어가 우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색종이 중에서 이름을 아는 색깔의 종이를 제일 먼저 골라낸다. 내가 아니까 언어를 통해서 이 색을 아니까 그것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사고가 언어를 지배하는 경우는 이쪽 저쪽과 같이 자신에게 가까운 쪽을 먼저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가 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언어가 우선이냐 사고가 우선이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즘에는 둘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건 언어 우선일까요? 사고 우선일까요? 사고가 우위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넘기셔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입니다. 얘들의 공차는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둘 다 정보 전달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음성 언어는 뭐라 하는 거고요? 비조직적이고 대면 상황이고 동시적이고 학습 과정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요. 비교적 뭐하게 한다? 쉽게 익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특별한 뭐가 필요 없죠? 훈련 과정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훈련 과정이 필요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비해서 문자 언어에 비해서 훈련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말을 배울 때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부터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말을 더럽게 잘하잖아요. 근데 뭘 못해요? 문법 못하잖아요. 왜? 학습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띄어쓰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은 더럽게 잘하잖아요. 왜? 학습이 안 됐으니까 띄어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자 언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자 언어입니다. 조직적이고 거리가 존재하고 비동시적이며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비동시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쓰고 있으면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데 반대로 음성 언어는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많게는 수십만 명이 동시에도 접속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 나오진 않지만 사실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중에 어느 게 쌍방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당연히 음성이죠. 쌍방이라는 거는. 심한 경우 너무 쌍방이니까 싸움이 나죠. 내가 말할까 네가 말할까 조용히 하면서. 자, 그런데 두 가지 언어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게 있습니다. 고전 낭독본 소설입니다. 또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의 자막. 요즘에는 이 자막이 너무 남발해서 좀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하다못해 크크크크크도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없어도 되는데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분명 뭐가 있습니까?
음성도 들리지만 뭐도 있어요? 자막이나 문자도 존재해버리는 거죠. 연설자의 말. 이게 여러분들 잘 연설자의 말 하니까 선생님 그런 거 없는데요가 아니라 방송에서 보면 연설할 때 뭐 밑에 자막 나와야 안 나와요? 연설할 때 뭐 시사토론이든 아니면 뭐 그 농객이 나와서 막 얘기할 때 보면 밑에 자막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음성으로 분명히 들리잖아요. 요즘 정부는 이런 점에서 할 때 밑에 보면 정부 무엇 하면서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톡 언어 등의 인터넷 통신 언어. 여러분들 이게 카톡에서도 음성 지원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자 언어죠 이거는. 근데 나도 그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카톡에도 길게 누르면 이게 음성이 되더라고요. 알아요? 아이 모르잖아. 난 아는데. 알아요? 아이씨 모르네? 카톡에서 음성 되는 거 알아? 집에 점심 먹을 때 혹시 빗살무늬 토기로 거기다 밥 넣고 막 돌대 가지고 막 갈고 막 이러지 않아? 요즘은 덜해요. 드디어 이제 철기로 들어왔나? 청동기부터 가나? 가야 되겠지. 철기로 바로 넘어갔어? 투구 쓰고 다니지 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 재밌더라고. 근데 이렇게 음성 하면은 딱 해서 하는 거 있더라고요. 카톡. 근데 카톡도 보면 올 때 뭐라고 해요? 음성어는 오잖아요. 까똑, 깨똑, 까똑, 까똑. 안 하면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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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바다바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왜 그 문자나 카톡을 볼 때 길게 한 번 있으면 되지 왜 그게 짧게 여러 번 써요? 난 그거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길게 쓰면은 다 읽기가 귀찮잖아요. 여러 번 오는 것도 더 귀찮아. 왜 짧게 여러 번 보내요? 길게 한꺼번에 보내면 안 돼? 빨리 읽으라고. 숨이 그렇게 급하네. 읽는 사람은 계속 읽어야 되잖아. 어차피. 갑시다. 저녁에 그렇게 보면 되게 민폐라.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 개 보낸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한 번에 보내도 되잖아. 카톡을 3번이나 들어야 되니까. 자, 봅시다. 이제 언어의 분류입니다. 언어의 분류. 무엇이 있죠? 언어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무엇과 형태상 분류와 계통상의 분류가 있다. 자, 형태상의 분류는 뭐죠, 여러분들? 교차가 첨가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뭐가 있습니까? 조사나 어미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수가 철수를, 철수는, 철수만, 철수도, 철수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첨가도 가능합니다. 철수가 먹는다, 밥을 먹는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 매우 맛있게 먹는다, 철수가 밥을 매우 맛있게 먹는다 등등등등등. 자, 계통상의 분류해보면 우리는 무슨 언어다? 알타이 어족의 특징 4가지가 뭡니까? 모두 말성이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 말음 법칙이라는 건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두 말성입니다. 그래서 모는 뭐죠? 모음조화. 두는 두음 법칙. 말은 말음 법칙.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음절 끝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은 성의 구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말성이 계통상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우리 알타이 어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국어의 특질이 되는 겁니다. 자, 고유어와 외래어입니다. 어원에 따라서 구별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유어와 외래어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고유어인지 외래어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고유어는 뭐가 있죠? 가람, 즈문, 미르, 디히. 디히는 김치입니다. 그 다음에 어원에 따라서 외래어가 있죠. 한자에서 온 말 붓, 먹, 종이, 짐승, 배추, 김치.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뒤에다 나중에 침체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딤체가 돼서 딤체 냉장고가 고유어입니다. 냉장고는 새로 만든 말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딤체 냉장고가 딤체한테 그게 순 우리말입니다.
그 다음에 몽골에서 온 말이 뭐가 많습니까? 말이라든가 매의 종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죠. 가라말, 구렁말, 보라매, 송골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주어, 여진어에서 온 말은 호미, 수수, 매주, 가위, 두만입니다. 수라 같은 것도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범어에서 온 말, 범어가 뭐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불교. 절, 중, 부처, 불타, 찰나. 그런데 다 아는데 이 찰나라는 단어, 불타라든가 부처, 절 같은 경우는 이 절을요, 선생님 한자는 사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사자지 그거는. 그러니까 절도 왜 우리 고유가 아닙니다. 있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나 원래 한국 사람이야 귀할 거야 이러고서 온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에서 온 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일본에서 온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강요해서 했던 것들은 없애야 되지만 이 고구마 같은 건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에서 인위적으로 바뀐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온 말. 고구마, 구두, 냄비. 나베에서 온 말이 냄비가 되는 거죠. 굿즈에서 온 말이 구두가 되는 거고 이건 지금 바꿀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일본에서 옛날부터 들어와서 바꿔야 돼. 검은 신발. 이게 미친 거예요. 뾰족 신발. 이것도 미친 거잖아요. 사실은. 서구에서 온 말 고무, 담배, 빵. 빵도 포르투갈어죠. 가방. 가방도 외래어입니다. 자, 사회성에 따른 구분을 보시면 여기가 있을까요? 여기서 볼 때는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표준어의 특징이 뭐가 있죠? 표준어의 기능. 표준어의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세 가지 기준이 있는 거죠. 뭐? 아니 이건 표준어의 조건 세 가지. 기능이라고 하면 돼요. 조건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시대 조건, 계층 조건, 또 지역. 시대 어느 시대? 현재. 계층, 교양이 있어야 되고 지역, 서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건이 세 개고 표준의 기능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그러니까 보세요. 표준어 하면은 저도 아까 말을 실수할 뻔했는데 기능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어떻게 낼 수도 있다? 조건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은 뭐가 된다? 통, 독, 우, 준이 되는 겁니다. 통일의 기능, 독립의 기능, 우월의 기능, 중거의 기능이라는 게 있죠. 되셨죠? 통일의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사투리를 다 쓰면 사투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다 사투리만 쓴다면 뭐가 돼요? 서로 언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독립의 기능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말에 비해서 우리만의 말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우월의 기능은 뭐가 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 있는 사람이 서울 말을 쓰면 그게 뭐가 된다? 우월하다라고 보는 거고 중거는 틀이 있다라는 거죠. 그 틀이란 건 표준의 조건 세 가지, 시대와 계층과 지역이라는 거. 그러면 신라 시대의 말은 표준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신라는 천년간 이루어졌죠. 경주 말은 표준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에서 벗어났어요? 계층은 될 수 있다 칩시다. 그렇지만 뭐도 안 돼요? 지역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어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옛날 표준어겠죠. 그거는. 그 다음에 방언이라는 것을 같은 언어권에 속하지만 지역에 따라 각기 특이한 언어 특징을 가진 말, 지역방언, 은어, 속어, 비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 지역방언이 여러분들 방언은 크게 무슨 방언과 무슨 방언? 지역방언은 물리적인 지역을 나눈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경기권 방언, 그쵸? 이렇게 나누는 건 바로 지역방언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방언이다? 사회적 방언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직업, 성별, 나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무엇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는 게 사회적 방언입니다. 그럼 성별의 방언이 뭐냐면 이게 저런 거죠. 이게 나 세게 안 했는데 너무
반응을 빨리 오니까 내가 부담스러워졌어. 보통 이렇게 하면 뭐지 하고 보는데, 이렇게 할 때 여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깜짝 놀라면 엄마 이러죠. 남자는 이씨 이러잖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말하는 게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이게 성별 언어예요. 성별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분명히 아버지 말투와 어머니 말투가 좀 다릅니다. 엄마가 어떻습니까? 비교적 욕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이라이씨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뭐가 저를 보시지? 이런 것도 뭐가 된다? 사회적 방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좀 어린 친구들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욕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언젠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거에서 성은 빠질 수도 있겠죠. 정말 이렇게만 다 가버린다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도 뭐가 된다? 방언이 나눠진다라는 거. 대표적인 게 칼을 가지고 우리 여기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오빠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칼을 연장이라고 보통 하죠. 연장 챙겨라 이런 식으로. 근데 하얀 가운을 입는 사람은 메스. 근데 부엌에서 하시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그냥 칼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달리 쓴다. 그러면 연령에 따른 방언은 뭐죠? 특정 언어를 했을 때 특정한 연령에서만 쓰는 단어들이 있는 거죠.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쓰는 말들을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가 80 나셨는데 할아버지 라베 가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 베라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거 베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연령. 되셨죠? 근데 계층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많이 배운 사람이 물론 다 그렇지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뭐가 있습니까?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왜냐면 이게 힘든 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일이라 그러죠? 막노동 이라든가 아니면 거친 데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입이 굉장히 걸죠. 그래서 표준어를 사용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뭐 해야 돼요? 교양이 있어야 그런 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양이라는 거는 굉장히 약간 추상적인 게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입이 거치긴 하지만 원래 만들 때 그랬으니까 시골에 저기 어부 특히 밭일하는 분들보다는 더 거치기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어부들 보면 입이 어때요? 농사 짓는 사람보다 훨씬 걸죠. 술 먹고 엄청나게 막 욕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럼 교수들이 만나서 뭐 술 먹는데 욕해요? 이런 십장생 거북이 등껍질 같은 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 식의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사회방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국어의 특질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얘기합시다. 나는 꼭 오늘 와서 이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보통 이제 설날이 끝나고 나니까 집안에서 딱 올라왔을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아무도 하기 싫잖아요. 특히 올라오자마자 집에서 밥 먹자면 되게 싫어해. 그러잖아요. 새로 밥도 해야 되고 며칠 내려갔다 오니까 너무 싫으니까 항상 설날 추석 끝나면 하는 말이 뭐냐면 캐리어를 딱 해놓고 딱 열고 제가 웬만하면 빨리 다 챙겨놔요. 밖에 나가자. 싹 뗐고. 그래야 그날 그냥 먹고 와서 바로 이제 씻고 자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해서 삼겹살을 갔는데 뒤에 테이블에 남자분 둘. 나중에 둘이 더 왔으니까 넷. 여자분 둘인데 여자분 한 분이 내가 보기엔 나이가 막 40, 나보다 나이가 거의 50 가까이 되시는 분 같은데 와 입이 정말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오죽 했으면 우리 애들이 듣다가 애들도 놀래가지고 술이 좀 취하긴 하셨지만 와가지고 여자분이 이런 기본이고 10마디 중에 한 5마디는 욕이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신고도 못하잖아 이런 건. 근데 너무 들리니까 옆에 소리 가만히 들었는데 불륜이야. 근데 그건 확인했어. 남자가 뭐 누나 뭐 어쩌는데 뭐 사랑해 뭐 나 누나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누나라고 해도 나이들이 있으니까 돌싱이면 문제 없지 않아요? 나이가 뭐 중요하나? 그래서 몇 살 누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얘기하다가 중간에 한 마리가 남자가 그렇다고 내가 누나한테 말이야 우리 집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잖아. 아니 누나 사랑한대. 누나도 아이씨야 내가 말이야 그런데 사랑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을 데려갈 수 없잖아. 이거 무슨 말일까? 그래서 나는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왔어요. 저 사람들 불륜이니까 아시는 분이면 집에다가 전화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한 가지 파탄날 수도 있는데
국어의 특질입니다, 우리는. 자, 국어의 특질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의문상 특질과 어휘상 특질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의문이 뭐죠? 이거부터 갑시다. 이것부터 구분합시다. 의문이 뭐고 어휘는 뭐죠? 의문은 뭡니까? 뭘 말하는 거죠? 이건 뭐 발음. 즉 소리를 내서 표기와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보는 건 의문상의 특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를 먼저 발음을 먼저 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음이 표기와 같냐 다르냐 다르면 이걸 뭐라고 할 거냐 약속한 겁니다. 반면에 어휘는 뭐가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문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문상의 특질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의문상의 특질 여러분 책 보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 파열음에 무엇이 있다? 삼중 체계라는 게 있죠. 이거 좀 이따 설명 다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무슨 법칙? 머리부터 가는 거죠. 머리. 무슨 법칙? 두음 법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네 번째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조화. 무슨 조화? 모음 조화. 조화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뭐도 일어나야 돼요? 동화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현상. 넓게 보면 동화현상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자음 동화가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모음 동화. 됐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 음상의 발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일곱 가지를 딱 써놓고 여러분들이 이건 뭐였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이게 정확히 구분돼야 됩니다. 자, 하면서 이 일곱 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나셔야 됩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에 찔린 거고요,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게 뭐죠? 문법상의 특질입니다. 통사적인 겁니다. 이제는 보세요. 자, 음은 어휘, 그 다음에 뭐? 통사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문법에서 단어의 의미를 얘기한다면 이거는 문장단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넓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 단어를 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요거를 혹시 문법이라고 여기 써버리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어휘니까 단어 단위라면 통사적, 이거는 문법에서 문장 전체의 문법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어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쉬었다가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쉬었다 갑시다.